자, 다 들어오셨죠? 예. 저 유리창 쪽에 계신 분들 잘 들리세요? 들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용도 지역 개념을 머릿속에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뭐 암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오늘 이 수업이 끝나고 뭐 전철을 타고 가실지 뭐 버스 타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가면서 보는 땅들 다 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 나는 이 땅의 용도가 뭘지 궁금해. 그러면 그 토지용계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중개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구나. 이건 이제 재테크랑도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시험과 관련된 건데 약간 필요하다 그러면 저 원래 실무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실무할 때도 볼 거예요. 그리고 실무 위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용도 지역이 제일 처음 나올 때 대한민국은 개발할 땅하고 보존할 땅 두 개로 나눌 때 개발할 땅을 명칭을 말할 때 도시지역이라 하자 이렇게 만든 거야. 사람이 뭔가를 단어를 만들어냈을 때 도시로 개발하자니까 도시지역이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도시의 반대말은 비도시 지역이잖아요. 근데 비도시 딸랑 이렇게 하려니까 이건 용도가 나무가 너무 많이 수려해가지고 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목적도 있지만 농사를 지어야 되고 나무를 키워서 임산물을 재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보존 이렇게 해버리면 구분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게 그러면 농사 짓는 땅을 농사 짓는다 해서 농지 살림 줄임말이에요. 농지하고 살림을 줄여서 농림 그래요. 남자친구 줄여서 들은 건 있으시죠? 예. 남친이라고 하고 농지 살림 줄여서 농림 이렇게 해요. 예. 그리고 자연환경인데 뭐 한대 지금 보존한대. 그러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 이게 보존이 목적인 땅이었는 이게 보존 목적입니다. 예, 보존 목적이. 보존 목적인데 농사를 짓는데 조금 개발을 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개발은 안 하지만 조만간 도시용지가 부족하면 좀 풀어서 도시에 준해서 좀 관리하다가 풀어버리자. 그럼 도시에 준해서 관리한다 해서 여기 준도시 지역 만들어놨어요. 그럼 얘 조만간 어디로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겠네. 여기 도시로 가려고 준비 중인 땅이에요. 그리고 농림으로 지정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야 준농림에 가 있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준자 들어간 요 두 놈이 지금 현재 보존할 땅인데 뭐도 좀 허용하겠다. 개발. 그럼 이제 내가 디벨로퍼입니다. 디벨로퍼. 개발업자야. 그럼 개발업자가 제일 좋아하는 땅이 뭐야? 그러면 도시적 제일 좋아하죠. 근데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이 센스 있는 거 봐봐. 일단 비싸니까 사고는 싶어도 사기가 좀 애매해. 근데 싼 땅이래, 얘네들이. 싼 땅인데 그나마 좀 개발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준도시나 준농림은 좀 개발이 가능하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그래도 준농림보다는 준도시잖아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얘가 나는 요 땅 살래. 그래서 얘네가 여기로 몰려 이렇게 몰려 이렇게 몰렸는데 어느 순간 준도시가 수요자가 너무 많으면 공급량이 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이 선회해야죠. 어디로? 준농림. 마지못해 간 거예요. 얘로 못 가니까 일로 간 거야. 근데 얘가 무슨 단점이 있냐? 4층 이하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건물을 지을 때 4층 이상 지면 안 돼. 4층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내가 많이 지어봤자 5층을 못 짓죠. 근데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의 이제 차이점은 층수인데 주거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오파트라고 그랬는데 주거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이라서 오파트 그래요. 한번 따라해봐. 오파트. 또 하란다고 하시네. 마법에 걸렸어.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그럼 이제 오파트.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하는 거고 4계층 이하는 연립인데 바닥 면적을 더한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두 개의 구분은 층수로 하는데 야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벌려면 뭐 10층, 20층 져야 돈이 되는데 얘는 돈이 좀 돼요. 개발 이익이 많은데 개발 이익이 없어서 마지못해 가던 곳이었었어요. 근데 요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요 도시지역이라는 놈은 이 도시계획법에서 규제를 했었고 도시가 아니었던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두 개 법에서 관리를 했었거든. 이원화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도시계획법, 비도시는 국토이용관리법. 이게 2003년도까지 저 법으로 갔었어요. 근데 요때 중간에 1997년도에 뭐 터졌죠? 그때 터지고 나서부터 문제가 좀 발생했던 게 난개발이었습니다. 우리 난개발이라고 해서 어지러울 난자 써서
난잡하게 계획성 없이 막 개발이 된 형태를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볼까? 한번 보자. 그래서 옛날에는 요 5가지를 도, 준, 농, 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앞글자 따서 외웠었어요. 제가 처음 강의할 때가 99년도였는데 99년도에 강의할 때는 따라하세요. 도준, 농준자, 도준, 농준자 이랬었어요. 입에 익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4개로 바뀌었는데 왜 4개로 바뀌었냐?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하는 게 뭔지 한번 봐보세요. 서울. 서울이 클까요? 경기도가 클까? 경기도가 훨씬 커요. 이게 지도 보면 명확하게 눈에 들어오는데 지도를 안 보면 서울이 커, 경기도가 커 그러면 서울이 인구가 많은데 서울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걸. 여기 오늘 처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봐요. 예. 예. 그 서울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가 18배 크기가. 근데 경기도인데 서울의 인구가 978만 명이 있습니다. 거주 인구가. 근데 경기도권에 1,300만 명이 살고 인천에 320만 명이 살거든요. 그래서 2,500만 명이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그중에 이 노란 색깔 보이시죠? 노란 색깔 중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땅이 제일 큰 데가 여기서 양평하고 가평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양평, 가평은 되게 많이 들었는데 땅이 이렇게 큰지는 또 처음 알 수도 있어요. 되게 커요. 서울만 해, 가평이. 근데 가평에는 인구가 좀 적게 살아. 예를 들어서 가평 인구가 22만이야. 근데 여기 거의 1,000만 명이란 메가시티란 말이에요. 어디가 땅값이 비싸야 돼요? 서울이죠. 왜?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거든. 근데 수요가 적잖아요. 그리고 개발도 많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이 싼 건데 같은 땅이고 같은 재질로 돼 있어도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니까 어제 원래 개론 시간에 수요 공급을 해야지 오늘부터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정치 경제 시간에 수요 공급은 배우시잖아요. 뭐 디맨드, 서플라이 뭐 해가지고 곡선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라인 오른쪽 라인 중에서 요 용인시가 있었어요. 요 용인시. 용인시가 수원보다 훨씬 큰 건 알죠? 예. 수원의 인구는 1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인구 중에 제일 많은 시군 중에서 인구 제일 많은 시가 수원이에요. 12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시가 어디 것 같으세요? 포천시 가면 안 놔둡니다. 예. 어느 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야, 이야.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이런 시들은 인구 되게 많아요. 근데 의정부시나 남양주나 또는 뭐 구리시는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럼 같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되게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당연히 비싸겠죠. 성남시 분당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분당시라고 그러는데 성남시 분당구예요. 판교 동이 들어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수원이 개발이 엄청 돼 있는데 용인은 개발이 안 됐던 이유가 이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이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자연 보존 권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보존 권역이라서 개발하지 말아라 라고 규제가 돼 있다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강 지나갑니다. 여기. 한강 지나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오는 강을 뭐라고 그러죠? 북한 어떻게 알았어? 남한에서 오는 강을 남한강. 예. 그래서 여기 두물머리라고 그래요. 두물머리, 머리 대가리 2개가 만났다 해서 양술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식수가 다 여기서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줌 싸면 되나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개발하지 말라고 자연 보존 권역에 놨어요. 자연 보존 권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엄청나게 제한해놨고 물이 많다 보니까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이라고 그래서 개발이 많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서울, 여기 인천 좀 약간 하얀 색깔 있죠. 여기는 인구가 너무 과밀화돼서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그래요. 과밀하는 거를 좀 억제하는 권역이다 해서 과밀 억제 권역이라 대학교의 신증설이나 공장의 신종 업종이 못 들어가요. 대학교가 들어가면 사람을 데려가고 공장이 들어가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하지 마. 그럼 이제 앞으로 4년제 대학교를 만들려면 요 밑에나 요 위에 노란 색깔 있죠. 거기만 해야 돼. 그걸 성장 관리 권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 요 라인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요 라인은 안 돼요. 근데 요거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가지고 이번에 하남에 신도시 만드는 거고 남양주에 신도시를 만드는 거고 창릉에 만드는 거고 인천에 만드는 거예요. 이게 3기 신도시예요. 요
땅 중에 그나마 서울 진입이 가장 가까웠던 것 중에 성남이 제일 좋았죠. 근데 성남은 비싸니까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성남 가고 싶어. 근데 수원으로 가려니까 수원 가고 싶은데 못 가. 근데 바로 옆에 용인이 있는데 용인이 거의 80%가 준농림 지역이었습니다. 준농림 지역이면 그냥 생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인데 이 준자만 붙어 있는 건데 아까 몇 층이야? 4층이야. 이게 붙어 있었는데 요거 준도시 붙어 있던 거.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수지구하고 이렇게 보면 이쪽이 좀 개발이 안 돼 있고 이쪽이 개발이 좀 돼 있죠. 동막이 돼 있는 게. 여기 지역은 개발 자연보존구역이라서. 그래서 여기 쪽만 좀 개발이 돼 있는 거고 나머지는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997년에 IMF 터지면서 그때 당시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12월 달에 되고 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야 되는데 IMF 때 이제 뭐 실직하신 분들이 뭐 몇백만 명이 나오니까 일자리 창출해 보자.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써서 철도 사업, 뭐 공항 건설, 뭐 공공 건설 사업 같은 거 도로 건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못하면 당신들이 하십시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끝까지 완화만 하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신들을 이거 할 수 있게 완화해 줄게요, 완화해 줄게요 하다가 여기 준농림 지역이었는데 여기다가 아까 4층 이하라는 걸 풀어서 4층 이하라는 거를 없애버렸어요. 4층 이하라는 거 없애니까 이제 아파트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준도시가 옛날에는 제일 좋았는데 준농림 지역은 싼데 아파트도 질 수 있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야지? 준농림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 여기도 아파트 여기다가 사람들이 준도시 준농림을 좋아했는데 준농림이 용인시에는 그냥 부지기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파트 짓고 전화하는데 세대수 한번 봐보세요. 세대수가 299세대가 되게 많은데 얘 혼자 500세대야. 얘 빼고는 다 299세대죠. 요게 왜 299세대가 되냐면 그 당시 법률에 299세대에서 몇 세대를 더 지면 한 세대 더 지면 몇 세대 되죠?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학교용지 부담금이 300세대 이상을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 그럼 얘는 300세대 이상이죠. 그럼 얘가 3억에 분양하고 얘도 3억에 만약에 30평짜리를 분양한다. 근데 얘네들은 플러스 알파로 45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450만 원을 얘네들이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돈 받아가지고 어딘가에다가 학교 부지를 매입해야 돼요. 이렇게 매입해. 또 받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매입해야 돼. 또 어디서 받아서 여기다 매입해야 돼. 왜? 사람들 많이 들어올 거니까. 근데 얘네들 돈 낸 애가 어디밖에 없냐? 얘네밖에 안 냈잖아. 그러면 다른 애들은 냈어요,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어진 거야. 없어. 없어. 그럼 이제 학교는 없는데 뭔 많이 들어왔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제가 2학년 22반 2번이었어요. 그래서 222였어요. 그 5반이라고 써있어요. 44개 반이었어. 5반이었어요. 그래서 애들 나오면 탁 치고 안녕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5반 있어요? 오전 5반. 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닌데. 예. 오전 5반을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있으시죠? 두 분. 우리 나이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학교가 없는데 인구는 막 늘어가지고 오전반 증축을 못하니까 오후반 나눠서 막 있었다가 한 2, 3년 있다가 학교가 증축이 새로 생기면 얘네들이 이제 딴 학교로 전학 가고 학교가 됐었어요. 3학년 때부터 분반이 됐었어요. 그만큼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학교를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어려운 용어로 공법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 기반 시설이라고 그래요. 학교, 도로, 공원, 뭐 하천 이런 것들은 우리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다 해서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는데 기존에 여기 학교가 하나 있었던 거야. 하나가 있었는데 이 학교가 지금 현재 5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고 여기는 현재 1000명인데 2000명 정도 들어가는 지역이라 1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상태고 5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이게 1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하기 시작해서 한 3월까지 예를 들어서 한 2만 세대가 입주했다. 만 가구. 6월 달에 뭐 5천 가구. 8월 달에 뭐 예를 들어서 15,000 가구.
그럼 여기서 10%만 애들이 있어도 학교 가야 되는 애들이 있으면 저기 1000명에다가 500명에다가 15,000명이 1500명이죠. 여기 1000명. 그럼 1000명은 일단 여기로 보내면 되죠. 그 다음에 500명 있으면 여기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요때까지는 상관이 없었어. 근데 8월 달에 이제 들어가는 애들은 1500명이란 말이에요. 1500명이 가야 되는데 학교가 없으니까 부랴부랴 이제 뭐 만들어야 돼요? 학교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마련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산에다가 막 짓기 시작했어요. 산에다가 이렇게 학교 짓고 산에다가. 그리고 이제 오전반 오후반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불법으로 증축하고 상가를 용도 변경해서 학교로 만들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뉴스 보시면 옥상에 막 이렇게 철조망 쳐가지고 축구하는 데가 다 용인에 있는 초등학교예요. 학교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 시골이니까 이 도로가 넓었을까요? 좁았을까요? 생시골 여기 1차선 도로예요. 1차선 도로인데 인구는 입주해가지고 하루에 유동인구가 이제 점점 출근하려고 차 갖고 나오고 차 갖고 나오고 차 갖고 나오는데 얘는 1차선이에요. 맨날 막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차 막히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서울에 못 가요. 아침에 출근하려면 5시. 8월달 되니까 3시에 일어나야 돼. 밤에 12시에 들어왔는데 누워있는데 갑자기 일어나. 회사 안 가? 발로 깨우는 거야. 그리고 살만한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공기도 좋고 나도 드디어 집을 장만했다는 그런 기쁨도 좀 금방 1년 안에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제 남편은 여기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울 여기 고시원에 가야 돼. 서울에 회사 근처에 고시원 가요. 아들내미는 학교 못 가죠. 학교 못 하니까 이제 그 언니네가 목동 살아. 언니네 목동 살면 목동에 언니 집에 애 보내요. 꼭 목동은 얘보다 큰 1살 많은 형이 있어. 맨날 때려. 문 가둬놓고 가둬놓고 막 밟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그러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누구 남아있죠 여기? 엄마 남아있죠. 그럼 엄마는 이제 외로우니까 맨날 창밖에만 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너무 잘생겼어 또. 그럼 이제 눈 맞아요. 그래서 용인시의 그 이혼율이 되게 높았어요. 용인시 같은 경우가. 그럼 이제 저런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원인을 거꾸로 가서 찾아봤더니 건물은 엄청나게 지었는데 뭐가 현재 부족한 거네? 요게 문제였어. 요게. 기반시설을 좀 넓혀놓고 그 다음에 학교 부지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개발을 했었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이거를 계획성 없이 건물만 막 지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우린 세 글자로 아까 무슨 개발이라고 그래? 난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개발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거의 원인 제공자가 땅이 용도 지역이 아까 무슨 지역이었어요? 준농림 지역이야. 얘랑 가장 유사하게 난개발되는 게 준도시예요. 저 두 놈이 말썽을 피니까 안 되겠다. 법에서 바꿔버리자. 그래서 얘네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관리지역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무슨 지역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법상 준도시 준농림은 2003년도 이전에 없어져 버렸고 그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해서 관리지역이 바뀌었어요. 그럼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농림하고 자연환경에서 4개로 나눠진 거예요. 통합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이게 용인시 하늘에서 보면 성냥갑 아파트라는 데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봐봐요. 아파트 짓고 저는 여기 보시면 완전 생시골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1차선 도로인데 아파트만 이게 성냥갑 같이 갖다 놨다고 그래서 이때 이제 기반시설이 문제가 좀 생기면서 난개발이 됐는데 이게 남곡 죽전고가도로인데 저기서 여기 빠져나오는데 1시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부랴부랴 이제 학교를 졌는데 어디인지 보이세요? 산이에요, 산. 그래서 여기 다니던 여자애들 보면 지금 24살, 5살 될 거예요. 뒤에서 봤는데 다리 두꺼우면 너 용인시 다녔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 다리 좀 두꺼우면. 애들 학교만 갔다 오면 픽픽 쓰러져요. 엄마는 좋지. 애가 픽픽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비고 몸은 튼튼해지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도대체 뭔데 난개발이 원인이었다 해서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정부가 만들어낸 건데 이게 그 당시 사진입니다. 난개발의 주범 토지공사 박살내자 해가지고 조금 개발하고 나서 또 개발하고 조금 더 개발하고 안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그때 난개발이 너무 심하니까 용인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시작한 게 용서고속도로예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용인과 서울 간 고속도로 있죠. 용인 서울 고속도로 그리고 학교 엄청 짓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 그 이미지가 안 좋았던 걸 지금 개선해서 용인시 좋은 도시로 바뀌었지만 2004년, 2005년까지는 용인시 집값 다 떨어졌었어요. 지금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보시면 인구 늘어나는 거 보세요. 2000년에서 2004년이면 4년 사이인데 여기 아파트가 5만 가구에서 13만이면 엄청 뜨려졌다는 얘기고 중간에 여기 5년 사이에 인구가 몇 만이 늘었냐면 33만이 늘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단기간에 제일 많이 인구 늘어난 시가 용인시였어요. 근데 제일 빨리 인구 빠진 시가 용인시야. 이게 만약에 68만인데 아까 그 상태로 살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3억 주고 샀는데 집을 내놨는데 팔려 안 팔려? 왜 안 팔리냐 했더니 옆집이 내놓은 거야. 그래서 2억 9천 내놨더니 안 팔린대. 밑에 집이 2억 8천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야 돼? 수요는 없는데 공급량만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용인시 아파트가 폭락했다가 지금 기반시설이 좀 잡히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 이제 그때 당시 난개발하고 있던 그때 뉴스예요. 뉴스. 그럼 결론은 뭐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고 농성을 했냐? 기존에 있던 무슨 지역이 문제가 돼서 준농림 지역 또 난개발 이렇게 할 거냐? 이거 막자 해서 그때 2003년에 이 아주머니들이 반대하는 건 뭐냐면 학교가 없으니까 증축을 하겠대요. 그 20년, 30년 된 그 학교를 증축해서 무너지면 우리 아이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바뀐 게 전국 토지를 아까 용도를 5개로 하다가 지금 몇 개로 나눴어요? 네, 그래서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인데 아까 준도시, 준농림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관리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관리지역 바뀌고 얘 둘은 그대로 살아남은 거지. 그래서 이제 줄여가지고 이걸 아까 도준농준자 그러다가 이제는 뭐라 불러요? 도간농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2003년부터. 요 네 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용도지역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용도는 몇 개 용도네요? 그래서 4용도라는 표현 씁니다. 대한민국 땅은 어떻게 돼요? 그럼 몇 용도? 4용도. 그 뒤에 있는데 페이지가 68페이지로 보실래? 68페이지. 68페이지에 거기 도시지역이라고 보이죠? 그 도시지역 보시면은 도시지역 안에 박스가 또 세분이 돼서 막 보기 싫죠? 거기 도시지역 안에 주, 상, 공, 녹 또 써 있잖아.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냐면 도시지역 안에 먹고 자고 하는 지역, 일하는 지역, 그리고 좀 실공간에서 주, 상, 공, 녹으로 세분한 거예요. 근데 주거지역 보시면 전용, 일반, 준주거 이렇게 3개로 또 세분돼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걸 줄여서 전일준이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 근데 거기 전용 주거랑 일반 주거랑 준주거를 나눌 때 우리가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2개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위주로만 지으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 2종류니까 1종, 2종 나눈 겁니다. 그럼 1종은 무슨 주택 위주로 돼 있겠네? 단독. 2종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 환경을 좀 보호하려고 묶어 놓겠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 2, 3 몇 개로 돼 있네? 3개로 돼 있는데 이게 왜 3개로 나눴냐면 낮은 거하고 높은 게 섞여 있으니까 나중에 1조 통풍에 문제가 생기더래요. 그럼 낮은 건 낮은 것끼리, 중간은 중간 것끼리, 높은 건 높은 것끼리 해서 이걸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놨어요. 그럼 거기서 1종은 몇 층이야라고 돼 있어요? 그럼 1종 일반 주거 땅을 매입한 사람은 아파트를 못 짓는 거네. 4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는 중층인데 조례에서 지자체에서 7층에서 12층 사이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종 일반 주거는 자세히 보시면 층수 제한 X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층수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층수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파트를 지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토지는 3종 일반 주거예요. 3종 일반 주거는 층수 제한 없으니까 많이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상업적인 기능도 좀 들어가게끔 또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게 준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되 상업 기능에다가 업무 기능을 좀 보완하겠다. 그래서 준주거 지역에서 현재 주거 지역은 몇 개로 세분했구나. 6개. 그래서 1, 2, 3 준주거라고 표현하거든요. 한 번만 따라요. 입에 뱉어내셔야 됩니다. 1, 2, 3 준주거. 1, 2, 3 준주거. 현재 주거 지역을 6개로 세분했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 기능을 도심, 부도심의 주
도시 업무 기능 확충을 위해서 중심이 되는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 일반적인 상업 기능을 또는 업무 기능을 포함하겠다 해서 일반상업, 그리고 유통단지, 물류단지, 화해단지 이런 것들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게 유통상업지역이에요. 근린지역에 서비스 공급하겠다 해서 가까운 지역, 주거지역 인근에 조그맣게 만들어진 상업지역이 근린상업지역인데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럼 상업지역도 몇 개로 세분한 거네 지금? 네 개. 그래서 중, 일, 유, 근이라고 불러요. 뭐라 불러요? 중, 일, 유, 근. 근데 공업지역도 종류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에서 전, 일, 준 돼 있죠. 그럼 얘는 공해가 많이 나는 어떤 어떤 중화공업 위주로 공장만 짓고 다른 거 하지 마. 이게 전용공업입니다. 근데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다른 약간 좀 간의 수공업이라든지 주거지역 근처에서도 공업 기능을 넣겠다 해서 이게 일반공업이에요. 그럼 전용공업하고 일반공업의 반대말이죠, 둘이. 그리고 다른 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 주거기능 넣었다 해서 준공업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줄여서 이걸 뭐라 불러요? 전, 일, 준. 그 다음에 이제 녹지지역도 등급이 다른데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할 때 느낌상 절대 개발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뭐예요? 그렇지. 그럼 이거 봐봐요. 보존하고 생산하고 자연 중에 절대 개발하지 마세요. 보존녹지. 농사라도 지세요. 임산물, 농산물 지세요. 뭐 생산. 나중에 주거, 상업, 공업이 부족하면 풀겠다가 자연녹지예요. 그럼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땅을 아버님한테 상속을 받았는데 보존녹지라고 써 있는 거야. 토지용계 확인서에. 그럼 그 받아야 돼요. 상속 포기각서 써야 돼. 형님 주고 나는 형님한테 돈 받은 시행이 맞아. 근데 자연녹지라고 써 있으면 형님 이 땅은 제가 가질게요. 돈 한 500만 원 주고 무조건 자연녹지 받으셔야 돼. 왜? 나중에 용도 지역이 뭐로 바뀔 가능성이 있냐면 주거상업공업으로 바뀔 예정지라고 보시면 돼. 당장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는 도시관리계획이 바뀌는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일단 예비 가능성 있는 게 자연녹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란 말이 맨 끝에 써 있을 거예요. 자연녹지 맨 끝에 셋째 줄 있죠. 그거 보시면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써 있죠.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땅은 자연녹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상속받은 땅이 저거다 그러면 일단 받아놓고 갖고 계세요. 언젠가는 효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이 여기 잠깐 보실까? 아까 관리지역은 도시로 가기도 좀 애매하고 농림으로 가기도 좀 애매하고 자연환경으로 가기도 좀 애매할 때 들어온 거니까 몇 개로 세분 되겠네? 성격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도시로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농림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자연환경 애매하잖아요 지금. 그럼 몇 개 용도겠네. 그래서 세 개 용도인데 그걸 이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라고 한 거예요. 자, 아까 난개발의 원인이 뭐예요? 라고 그러면 뭐 안 짜고 개발해버린 거죠. 계획성 없이 난잡하게 개발한 거잖아요. 그럼 계획을 먼저 짠 다음에 그 다음에 후에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어디 개발한다 그러잖아요. 무조건 얘가 먼저 발표돼요. 이거 안 하면 개발 못하게 해놨어요. 법 체계 자체를. 그래서 선 계획 후 개발이라고 그래요. 선 계획 뭐라고요? 개발. 그래서 이게 1999년도에 지금은 국토교통부잖아요. 옛날에는 건설교통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설교통부 슬로건이 계획 없는 개발 없다, 난개발을 방지하자였어요. 네 글자로 이렇게 해서 계획 없는 개발 없다, 난개발을 방지하자. 선계획, 후개발. 그래서 먼저 뭐부터 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개발. 그럼 여기 관리지역인데 도시로 좀 있다가 들어갈 건데 개발할 거야. 그럼 관리지역인데 뭐 짜야 되겠네? 그럼 계획 짜는 지역에서 무슨 관리? 계획. 그럼 얘는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하는 지역이 계획관리가 된 거예요. 준도시랑 똑같은 거죠. 예.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써 있는데 보존이란 단어를 갖다가 그대로 써서 보존관리라고 했어요. 그럼 보존관리는 무슨 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땅?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땅. 그리고 농림지역은 농산물, 임산물 생산지역이죠. 그래서 준해서 관리할 땅이 생산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정의를 읽을 때 보존관리라고 하면 얘 단어가 나오고요. 생산관리는 농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계획관리는 도시적의 편입 예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워볼까?
자, 봐요. 내 손가락 갖다 대면 보전관리지역은 원래는 뭐였던 놈인데 라고 느낌이 와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는데 여기로 와 있는 거예요. 생산관리다라고 하면 원래는 무슨 지역으로 관리를 했었어야 돼. 근데 얘로 관리하기 애매하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계획관리라는 단어가 들리면 앞으로 뭐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도시적 편입이 예상되는데 뭐부터 짜? 계부터 짜. 그래서 계획관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세 개 중에 경매로 나온 땅이 있으면 어느 땅이 그나마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이 되겠네? 이게 준도시예요. 이 준농림이고. 이 되셨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도, 관, 농, 자, 몇 개 용도로? 4개 용도에 얘가 지금 현재 주상공동 몇 개로 세분됐네? 4개. 관리 보생계니까 3개로 세분됐죠? 세분이 안 돼서 하나니까 더하면 몇 개네? 9개. 그래서 구개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용도 구개지역. 그런데 여기 아까 전용 주거가 몇 개로 아까 단독 공동 2개가 있어서 1종, 2종 나눴었죠? 일반 주거는 그렇죠. 1, 2, 3종 했었잖아. 그래서 1, 2, 1, 2, 3에서 이게 총 6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그래서 총 21개죠. 그래서 사용도 9개 지역 총 21개 용도로 구분하여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 줄여서 49, 21 그래요. 49, 21. 49, 36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49 뭐? 21. 그 사용도 9개 지역 총 21개 용도 지역이다. 이거를 오늘 외우라고 얘기하면 저는 나쁜 놈이에요. 이거 공법 선생 중에서 이거 10년 만에 외우는 공법 선생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외우게 할 겁니다. 용도 지역이 아까 몇 개 용도라고요? 그럼 큰 테두리 정도는 그래도 알고 가야죠. 그 대한민국은 4개 용도인데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도, 관, 농. 자, 이거는 학원 있죠. 공인중개사 학원 주변에 개도 알아.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개도 발로 차면 또 관농자 그래. 개가. 개도. 근데 그걸 우리가 처음 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도시 지역은 또 아까 몇 개로 세분했었냐면 크게 4개로 주, 상, 공, 녹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3개죠. 보생, 개. 세분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얘는 4개로 얘는 3개로 농림하고 자연환경은 세분이 안 됐다.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첫 단계니까 이 정도 알되 이제 총 세분했을 때 21개잖아요. 여기 딱 문 열고 나가자마자 바로 오른쪽 보이는 게 상업적인데 뒤로 가면 이종 일반 주거 천재 뒤에가. 여기 주거 지역이 아까 전, 일, 준, 일준아! 전일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일준. 전용은 1종하고 2종, 일반은 1, 2, 3종에서 이게 총 6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중1, 유, 근이라고 그랬어요.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공업지역이 아까 누구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주거지역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전, 일, 준. 여기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에요 라고 찾으시오. 이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그러면 일반 공업. 환경 저해하는 거는 저는 다른 기능 포함한 거는 중공업 뭐 어려워요. 처음에 접근하는 용어 정리를 단어를 외우려고 달려들면 그때부터 안 외워져요. 그리고 녹지지역 그러면은 이거 보존할 땅도 있고 농사 짓는 땅 있고 나중에 좀 풀 땅이 있었다. 그래서 보생자라고 그래요. 보생자. 절대 개발하지 마세요. 개발 약간 유보해 놓은 거, 제한적 개발 허용되는 거. 그래서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했었어. 이게 총 우리나라 21개 용도 지역입니다. 몇 개? 21개 용도 지역이었어요. 그게 이제 정리해 놓은 게 기본수가 나오면 제가 이걸 표로 나중에 따로 정리해 놨거든요. 한 장으로. 여기 있다. 81페이지 가보세요. 81페이지 가면은 뭐 한 페이지짜리 정리해 놓은 거 보이죠? 이게 프린트라서 없어 보이는데 기본수로 나오면 되게 있어 보여요. 전단지 같이 보이는데 거기 맨 앞에 도관 농자 이거는 알겠죠? 도시는 주상 공농 주거지역은 1, 2, 3 준주거 상업은 중1, 유근 공업지역이 전, 일, 준 녹지지역이 보생, 자
관리지역이 보생, 개. 농림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되지 않는다. 일단 이거 대한민국 용도지역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아까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 이 땅이 어느 땅을 가든 얘네가 하나가 나와. 그럼 제가 아까 거기다가 건폐율도 규제하고 용적률도 규제하고 높이도 규제한다 했죠. 그래서 옆에 건폐율, 용적률 그 써 있는 거예요. 거기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최대가 50% 이하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게 100평 있으면 몇 %까지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냐라는 비율이에요. 그럼 내가 100평 중에 최대 몇 평까지? 50평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용적률은 50에서 100인데 여러분이라면 50으로 지실래요? 100까지 지실래요? 최대 많이 줘야 되는 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하한선은 시험 문제 딱 한 번 간평사에서 한 번 나왔고 거의 대부분이 상한선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100부터 50씩 커지는 거 숫자 보이죠? 이거를 어떻게 냈냐면 용도 지역을 5개 써놓고 연결해 놓은 다음에 틀린 거 고르시오 숫자를. 그리고 용도 지역 뭐 4개 써놓고 높은 거부터 낮은 거 나열하시오. 뭐 이런 걸 냈었는데 그걸 10년 연속 내다가 올해 처음으로 안 나왔다고. 올해 31회 때 안 나왔다고요. 개발행위 파트에서 내려고. 개발행위 파트 4문제 나왔었어요. 맨날 한 문제 나오던 게 4문제가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출제위원이 내가 볼 때는 심사 그 출제 들어간 분이 그 실무진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실무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개발행위 파트를 좀 낸 것 같아.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가냐도 우리한테 되게 영향이 커요. 그래서 그 맨 오른쪽은 이제 각 용도 지역별 그 키워드 정의 써놓은 건데 시험장 가기 전에는 요거 하나만 이제 달달하면 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달달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하면 저절로 내 입에서 나오게 돼 있어. 수업 시간에 빠지지 않고 앉아만 있으면. 눈 뜨라고 그랬잖아 아까. 눈 뜨고 뭐 따라하세요 그럼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란 단어를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암기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엄마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엄마구나. 엄마란 사람은 나는 밥을 주는 사람이구나. 엄마란 사람은 나를 자꾸 때리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잖아. 예. 근데 때리고 나서 나 잘 때 울어주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니까 우리 엄마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냥 말로 살면서 느끼는 거잖아. 엄마란 단어의 이미지가 그렇지. 이거를 일종 전용 주거는 전단 이렇게 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독주택 중지 외우지 마시고 일종, 이종을 2개를 구분했는데 일종은 약간 낮은 거 단독주택 위주, 이종 공동주택 위주 이렇게 구분을 해놨을 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볼까요? 지금 방금 전에 한 거가 도관농자, 주상공록, 전일준, 중일요군,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1, 2, 1, 2, 3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21개다 보니까 내 넣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봤을 때 공법의 내용에서 봤을 때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애들이 이제 참새 그러면 뭐야? 잭 그거예요, 이거요. 병아리 빽 이러는 거야. 예. 근데 그 수준인데 여기서 그래서 난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인지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일단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먼저 있어. 그럼 도시 지역이 아까 몇 개로 세분됐다고요? 주, 상, 공. 이거 보고 있어. 녹지. 그럼 주거 지역이 아까 전, 일, 준, 얘가 중, 일, 유, 근, 공업지역이 전, 일, 준, 보생자, 얘가 보생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형이 1종, 2종, 1, 2, 3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땅에다가 건폐율도 규제했고 건폐율 뭐도 규제했다고? 용적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도 규제해놨어요. 아까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할 때 1종 일반은 4층 이하, 중층, 중고층, 저층, 중층, 중고층 할 때 저층은 몇 층 이하라고 그랬죠? 4층 이하. 그리고 2종은 중층이고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어요. 근데 여기 녹지 지역부터 이하는요 다 4층 이하입니다. 다 4층 이하예요. 녹간 농자는 다 4층 이하입니다. 그럼 내가 지나가다가 일단 5층 이상 건물이 나왔어. 그러면
상업 아니면 주거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이거나. 근데 그걸 또 가고 농림지역이라고 그러면 진짜 밥도 같이 먹지 마세요. 예. 농림지역은 4층 이상 지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다 4층 이하라고 높이 지어나 해놨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 건폐율이 뭔데 용어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적률이 뭔데 세울 건자에다가 덮을 패자 썼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땅에 덮어서 건물을 덮어서 짓는 비율. 내가 갖고 있는 땅이 100평 있었다. 100평 있는데 건폐율이 50%다란 말은 최대 얼마까지 질 수 있다. 50%. 그럼 몇 평이란 얘기죠? 그럼 50평을 덮어서 이렇게 세워버릴 수 있대요. 덮어서 세워버렸다. 이게 우리 건축물의 면적이죠. 건축 면적이야. 정의 나왔네. 건폐율이 뭐예요?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란 뜻이에요.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그러면 이게 용량 용자에다 쌓을 적자입니다. 쌓는 용량에 대한 비율인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4층을 줬어. 4층을 줬으면은 자, 몇 개를 쌓은 거죠? 바닥 면적 1층짜리, 2층짜리, 3층, 4층입니다. 그럼 바닥 면적 하나, 둘, 셋, 4개 쌓죠. 그럼 요걸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1층 면적, 2층 면적 다 더하면 이걸 이을 연자, 바닥 면자, 쌓을 적자 써서 뭐라 그래? 연면적이에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대지 면적에 대한 쌓는 연면적에 대한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연면적의 정의부터 할게요. 연면적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의 전체 용량이 얼마냐? 제일 궁금한 거. 얼마를 가용해서 쓸 수 있어? 그게 연면적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200%다. 용적률이 200%란 말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니까 대지의 몇 배를 쌓게 해주겠다. 2배. 대지 면적이 몇 평인데? 100평에 2배면 200평. 지금 얘가 몇 평이죠? 그럼 50, 50이면 몇이에요? 100, 150, 200이죠. 이 이상 지면 안 돼. 그럼 이 땅이 건폐율 50에 용적률이 200이면 얘는 최대로 50평 줘서 4층까지밖에 못 짓는 땅인 거야. 더 짓게 되면 건폐율 초과로 건축법규 위반이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이 용도지역 20 몇 개 아까? 21개마다 건폐율 용적률을 다 다르게 적용해 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빨리 확인한 다음에 이 땅에는 규모가 이 정도 나오니까 이런 정도의 규모로 어떤 용도를 짓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걸 컨설팅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법 볼 줄 아는 사람은 컨설팅 할 수 있는 거고 법을 못 보는 사람은 땅 좋네요. 주변이 막 그냥 나무도 있고 좋구만. 막 그런 얘기 하다가 뭐 커피는 한 잔 드시고 하시죠. 뭐 하다가 아들내미가 있는데 뭐 아들내미가 공부 잘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다가 끝나는 거야. 계약서 쓰겠냐고. 그 사람이 궁금한 건 제가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 500평 정도 연면적이 나오는 공장을 지려고 하는데 땅을 좀 중개 좀 해주십시오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장이 돼야 되는 땅인데 이런 땅에다가 해주면은 욕 바가지로 먹어요. 공장이 안 돼요. 여기 계획관리랑 생산관리가 돼요. 그럼 계획관리, 생산관리 땅 중에서 생산관리 지역은 건폐율이 20%고 계획관리는 40%예요. 근데 아까 이 사람이 연면적이 아까 몇 프로 정도 되는 거? 몇 평? 500평 정도. 예를 들어서 뭐 500평에서 한 600평 정도 되는 거다. 그러면 얘 용적률은 얼마죠? 80이고 용적률 얘 100이에요. 만약에 계획관리 지역이었던 거예요? 계획관리 지역이었으면 대지에 한 배 쌓는 거죠. 대지 한 배 쌓는 거니까 이 사람은 500평 정도 되는 땅 소개시켜주면 500평 정도 연면적이 나오겠네. 이해 안 되는데 두 명이? 지금 용적률이 100%잖아요. 대지가 500평이면 대지 한 배니까 쌀 수 있는 게 500평이라는 뜻이에요. 500평을 지금 현재 지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만약 생산관리였다. 그럼 500평보다 더 필요하죠. 8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계획관리가 비싸 보이세요? 생산관리가 비싸 보이세요? 그럼 계획관리가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규제하는 게 조금 더 완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용도 지역인데 여러분이 이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어? 여기 있죠, 여기. 요거 빨간 거 보이세요? 여기. 두 줄가 있는 데 있죠? 두 줄가 있는데 여기서 요 건너편에 와 있어, 우리. 여기 상업적이에 와 있다고. 여기 상업적인데 그
동작구 중에서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볼 때는 한 2% 정도 돼 보인다. 다 주거지역이에요, 동작구. 중간에 여기 녹지지역 좀 있고, 국립묘지, 현충원. 오늘 분위기 원래 계속 이랬었어요? 월화수목 다 이랬어요? 기분 좋게 공부 시작하자고. 지금 현재 제가 강남에서 왔거든요. 이렇게 왔어요, 여기. 송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 이렇게. 그럼 여기가 송파구, 여기 아까 제2롯데월드 자리고요. 여기 올림픽공원이고, 이렇게 와서 테헤란로 타고, 이렇게 왔어. 예, 이러면 되지. 이렇게 왔지. 그래서 여기 온 건데. 예. 그럼 제가 오면서 거친 데가 상업지역 좀 거치고 거의 대부분 주거지역 거쳤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서울시 땅의 49.8%입니다. 서울시 땅의 49.8%니까 서울시 땅의 절반이 뭐네? 주거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땅이 녹지지역이에요. 40%. 그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이 딱 여기 있어요. 공업지역 요거랑 성동구랑 도봉구. 요거 빼고는 공업지역이 없어요. 그 나머지가 이제 상업지역인데 여기 중구 보시면 종로라고 그러죠. 종로. 종로 CH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 CBD라고 그래요. 여의도 보이시죠? 여의도 YBD라고 그래. YBD. 강남 있죠, 강남. 강남이니까 GBD라고 그래서 서울시는 CBD, YBD, GBD 3도심의 7지역 중심으로 현재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2030 플랜 계획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제가 이제 계획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너무 빨리 한 것 같아. 계획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계획 내용 보면 거기서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다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에서 잘 나오는 단어 있죠. 아파트 살 때 어디 사세요? 기본계획에 제일 많이 언급되는 아파트 사시면 돼. 간단해. 그냥 그게 여지껏 정석이었고 제일 많았고. 그 중에서 잠깐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동작구 전체 땅 중에 현충원 이쪽 좀 빼면 거의 다 주거지역이잖아요. 동작구에는 공업지역 자체가 없어요. 이제 서울시는 이제 도시적으로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지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땅을 샀는데 아파트를 줬더니 25층짜리 줬고 얘는 12층짜리 줬고 얘는 4층짜리 연립 줬고 얘는 1층짜리 2층짜리 단독택 줬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짓고 싶어서 진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일종 전용주거라 이것인 거야. 이 사람은 3종 일반 주거라 이것인 거예요. 이걸 졌기 때문에 3종 일반 주거예요. 3종 일반 주거라 이걸 진 거예요. 3종 일반 주거 이것인 거야. 그럼 결론은 땅의 규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건물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론 냈네. 내가 지금 현재 뭐를 지려고 하냐에 따라 내가 찾아야 되는 땅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걸 골라내는 거예요. 매물로 나왔다고 다 그냥 중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땅을 중개해 주는 게 공인중개사의 업무인 거지. 내가 안 되는 걸 중개해 주면 그걸 중개사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고 나면 소송 들어오고 여기까지 오늘 이제 공부 시작하는데 그 얘기해 주면 안 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래서 아파트를 건축할 때 아까 1종 일반이 몇 층이야라고 그랬죠? 4층이 하니까 이 아파트 못 짓죠? 그러면 3종하고 2종은 되겠네. 준주거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2종, 3종 준주거 지역은 아파트가 되는데 1종 전용 주거는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답이 1종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중 아파트 설치가 불가능한 용도 지역을 고르시오. 1종 전용 주거나 1종 일반 주거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부터 답을 다 맞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저렇게 나오면 내가 맞춰줄 수 있겠다 정도 감만 잡아도 돼요. 이게 도시적이 주상공록, 관리적이 보호생계, 얘는 세분이 안 된다. 그러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누가 제일 많이 차지하냐면 도관농자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농림적이 제일 많아요. 농림적 몇 프로? 대한민국 땅의 절반이 농림적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땅이 관리지역. 그 다음에 많은 게 도시적. 그 다음 정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요거랑 요거 더해서 60% 정도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의 3분의 2가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얘네하고 관리적의 산이 좀 있어요. 요거 다 더하면 3분의 2가 산입니다. 산들론. 딱 15%의 인구가 몰려 사는 거예요. 15% 정도 되는데. 그 지도로 보시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인데 어디가 제일 지저분하네? 이게 분포도예요. 40% 정도, 45%. 그 다음에 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캐논 250이라고 아세요? 카메라. 제가 카메라로 찍은 건데 요게 단독주택 이렇게 생긴 게 쭉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아마 뭐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구나.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를 해서 아까 한 지역. 일종 전용 주거잖아. 저 일종 전용 주거 사진들이에요. 얘는 공동주택 중심인데 낮은 공동주택 지어 있는 데인데 2종 전용 주거예요. 그리고 거기 일반 주거인데 1, 2, 3이죠. 약간 저층, 중층, 중고층을 하잖아. 저층이 아까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리고 중층, 중고층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시험에 사진이 나오지 않아요. 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 준주거 지역은 주상 복합 형태로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상업 지역은 중심 상업하고 일반 상업하고 여기 유통단지 있죠. 유통상업하고 근린 지역에 서비스 공급하는데 그리고 공업 지역은 아까 환경을 저해하는이 있고 저해하지 않는 있었잖아요. 중화학 공업이면 어디죠? 전용이잖아요. 전용. 그럼 걔는 열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열 발생을 많이 하니까 물이 필요해. 바닷물을 쓰면 되죠. 그래서 해안가, 포항, 울산, 중화공업이 다 그래 거기가 있는 거야. 그게 전용 공업 지역입니다. 도심지 안에 있는 이게 일반 공업 지역이고 주거, 상업, 업무, 공업 기능 다 갖고 있어요. 베드타운 같은 데가 중공업 지역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녹지 중에서도 절대 개발하지 마라. 농사라도 쳐라. 나중에 풀겠다. 이 자연 녹지고. 관리지역 중에서 보생계예요. 나중에 도시적 편입 예상되는 지역, 농사 짓는 지역, 좀 일단 자연환경으로 지어가기 애매해서 놔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이 천지. 여기 이제 농사 짓는 평야지대 같은 데 많은 데 있죠. 그런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21개 용도지역 사진 본 거거든요. 감을 잡으라는 얘기고, 그럼 이제 저 용도지역마다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지금 현재 100평 있으면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에 용적률이 80이에요. 여기는 건물을 짓 때 최대 몇 평 짓고 20평 지어요. 20평 짓고 위로 지면 4층까지 질 수 있는데 4층까지 안 져요 사람들이. 왜 안 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2층 올라가다 쓰러지십니다. 시골에서 단층 져요. 전원일기 보시면은 거기 다 단독주택이에요. 뭐 연립 다세대예요. 단독전화잖아. 그리고 농림지역에는 농가 주택만 허용하고 다가구 다세대는 허용이 안 돼요 법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밖에 못 짓는 거야. 나머지 공지 놔두란 얘기죠. 그럼 어릴 때 할머니네 할아버지네 집 가서 마당이 넓잖아요. 할아버지한테 마당 너무 넓어서 좋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때려요.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 자식아 그래. 건폐율이 20%라서 더 짓을 수 없어서 80%가 공지가 된 거예요. 더 짓게 되면은 불법이 되니까. 공지를 만들어라 했던 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뭐 작게 짓고 싶었던 뭐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닐 거고 법에 맞게 짓다 보니까 20%까지밖에 못 진 거지. 그럼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게 이해가 좀 될 거야 이제. 롯데월드 보이죠? 근데 딱 보니까 30층, 40층짜리 아파트야. 2종 일반일까요? 3종 일반일까요? 3종 일반 주거죠 여기가. 근데 여긴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이쪽 라인은 다 상업적이고 여기 3종 일반 주거고. 여기 올림픽공원 보이시죠? 그럼 얘는 주, 상, 공 중에 주거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이에요? 그렇죠. 녹지지역이지. 주거 누구야? 주거, 상업, 공업 중에 녹지죠. 여기 보성고등학교라고 대보성이라고 있어요. 제 학교인데 꼭 외워두세요 이거 대보성. 대보성. 여기가 올림픽공원 평화의문입니다. 그 라인이고 여기 송파구청이에요. 이쪽 라인은 무슨 지역이겠네?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고 이쪽 라인이 다 2종 일반 주거인데 3종 일반 주거입니다. 지금 여기 진주 아파트 여기 지금 현재 재건축한다고 지금 현재 바리케드 쳐놨잖아요. 잠실 가보시면 잠실 안 가보셨어요? 거기 보면 바리케드 쳐서 얘네 다 없어요. 다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얘랑 똑같은 아파트 생겨요. 분양가 15억에서 20억. 그동안 뭐 한 거니 내가 막 옛날 이거 5억 3억이었는데 위에서 보시면 이게 올림픽 공원이고 이쪽 라인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이게 상업지역. 여기 주거지역이고 도면으로 볼까? 도면으로 보시면 이 빨간 색깔 있죠?
여기 이제 요 보라 색깔로 된 게 상업지역이고 나머지가 주거지역이 거의 주거지역 여기 녹지잖아요. 그중에서 보면 서울시의 땅이 제일 많은 게 주거지역이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전용 주거는 3%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일반 주거인데 80% 이상이 이종 일반 주거입니다. 다 이종 일반 주거예요. 중간에 이제 아파트 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3종으로 좀 바뀌어 있고 3종. 다 이종이죠. 지나가다가 여러분 오늘 가다가 좀 자빠졌는데 주택이 보이면 이종 일반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았어 그래. 그런 정도 감만 갖고 계시면 돼. 아 주거지역인데 대부분 이종이구나. 지나가다 좀 높은 건물 있으면 3종이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자신감 생깁니다. 이제 사례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어떤 사례할 거냐면 우리 집이 현재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8-11번지 땅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땅에다가 나는 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다가구를 져서 월세를 좀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그럼 내가 이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질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 이게 컨설팅이거든요. 이 컨설팅 하려면 건축법도 알아야 되고 건축법 그리고 국토계획법 이 두 가지 법을 알아야 되는데 국토계획법이 12문제, 건축법이 아까 몇 문제? 7문제 더해서 몇 문제? 여러 문제 공부할 거잖아요. 거기서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거를 좀 배워두면 약간만 공부 좀만 더 하면 이 브리핑도 할 수 있어요. 그 단계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할 건데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면적이 얼마라고 되어 있네? 그럼 300제곱미터면 90평이거든요. 90평 대지의 소유자는 고상철, 등기부 등본 뜯으면 고상철로 나온대. 그럼 고상철이라는 사람이 300제곱미터 90평짜리 땅을 갖고 있는데 용도 지역이 몇 종 일반 주거네? 그럼 2종 일반 주거 지역 땅입니다. 그럼 2종 일반 주거 땅에다가 얼마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냐? 그럼 저는 이거를 외웠거든요. 2종 일반 주거는 60에 250이에요.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이야. 그럼 원래는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건데 조례에서 좀 더 줄여놔요. 시험에서는 조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는 60에 200이에요. 그럼 건폐율 60에 용적 200을 적용받아서 여기다 건물을 어떻게 짓 거냐를 사례를 한번 딱 보면 그러면 이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제한을 그래서 배우는 거구나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책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거 아예 안 하고 따라하세요. 도관농자 1, 2, 1, 2, 3 이렇게 하면 재미 한 개도 없고 선생만 좋아 나중에. 선생도 싫을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혹시 여기 단독주택 사시는 분 있어요? 나는 우리 집 단독주택이다. 둘, 또 셋. 거의 대부분 아파트 사시죠. 이해가 제일 자기랑 관련이 있어야 이해가 빠르거든요. 자기 집이 지금 현재 오래된 43년 건물이 있으면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다음 주에 공법 시간에만 와요. 다른 건 안 봐도 공법 시간이 너무 재밌거든. 왜? 나랑 관련된 게 나오니까. 근데 제가 좀 이따 재건축 재개발 하잖아요. 아파트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지금 38년 되는데 조합 설립하려고 뭐 동네 여기 플랜카드 막 붙고 있대. 그럼 이때 정비법 할 때는 꼭 와요. 맞아. 이렇게. 왜? 자기 관심 분야가 그 분야가 되면 잘 들어오는데 관심 분야가 아니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법 워낙 양이 많으니까 사례는 일단 이걸로 하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이런 것도 하나씩 하면 되니까 오늘은 잠깐 쉬었다가 요 건물 철거하고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그래서 공법 공부하는 거구나 그거만 알고 가도 다음 주에 올 때 이제 이런 건 내가 이제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자세하게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훑어보기만 해도 돼요. 6권 중에서 아마 제일 두꺼울 겁니다. 제가 줄였는데 그 정도로 줄여놓은 건데 그만큼 줄인 것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힘들었어 나 그 책 쓰느라고. 줄였는데 더 안 줄여져요.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는 다음 주에 설명드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